아직까지 그 리테일에서 내가 투자한 만큼 내가 수익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라는 대답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세상은 자꾸 오프라인의 리테일 그 소매 업종이 온라인과 경합을 해서 자꾸 우리가 뭔가 뒤처져 가고 있는데 내 직원들은 아직까지 변하고 있는 세대에 적응을 못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40% 해주셨고, 그리고 아직도 세상은 지금 막 비즈니스 모델이 새로운 막 창의적 세상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스태프들은 그냥 기술 개발, 뭐 사장님 요게 부족합니다, 저게 부족합니다, 여기에 투자를 더 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지 뭔가 창의적이 못하는 것들을 이제 서베이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결국 이거는 뭐냐면 그동안 내가 백화점, 내가 혹은 어떠한 리테일 인더스트리, 내가 뭐 하다못해 뭐 자동차를 사도 마찬가지고 내가 고객으로서 지불했고 내가 그 브랜드와 혹은 그 회사와 내가 소비자로서 했던 그러한 소비자의 경험치들을 그 회사들이 그동안 수많은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자성을 53%가 하고 계시고, 앞으로 리테일 인더스트리가 계속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 경험, 즉 고객이 그동안 해왔던 다양한 액티비티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활용을 해서 주명 서비스를 해줘야 되겠다는 게 그들의 생각입니다. 보면 대부분 동의하실 거예요. 보시면 요즘에 쇼핑을 하는 소비자가 하는 그 패턴들을 보면 뭔가 내가 사야 되겠다라고 하면 열심히 인터넷 막 뒤져갖고 비슷한 상품들 쭉 한번 보고, 내가 못하면 딸한테 시키거나 아들한테 시켜서 야 이것 좀 한번 조사 좀 해봐, 이거 얼마 하는지 한번, 이런 거 있는지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젊은 친구들은 가격 비교도 해보고 뭐 후기도 보고 뭐 미끼 상품에 현혹되지 않으려고. 자, 그러면 실제 구매할 때 한번 그러면 백화점에 한번 가볼까? 매장에 한번 가볼까? 갔는데 보면은 쇼핑몰하고 가격이 비슷해요. 그럼 거기서는 피팅도 해볼 수 있고 내가 봤던 거야. 그러면 실제 해보기도 하고, 물론 역으로 여기서 피팅 해보고 인터넷에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시고 좋으면 그걸 갖고 또 입소문들을 내시는, 구매 결정들에 대한 서베이는 온라인에서 하시고 실제 구매는 오프라인에서 한다는 게 실제 서베이에서 증명이 되었고요. 70%의 고객, 즉 이 중에 10명 중에 7명은 그러한 온라인을 통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받고 실제 구매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게 구매로 이어지는 이런 역할을 했던 70%의 고객이 매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여기 온라인에서 습득한 정보를 가지고 실제 집행을 하는 확률이 되게 많다는 거고, 그거는 암만 우리가 디지털화 되어지더라도 2006년까지 90%, 즉 현재 기준으로 조금은 떨어지지만 아직도 90% 이상의 실제 트랜잭션들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오프라인 매장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자기의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 결국 만족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 만족도는 아까 제가 전 슬라이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화되어 있는, 내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얼마나 거기에 만족도를 증가시켰는가에 대한 것들이 화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스토어라고 하는 제품이 있고 솔루션이죠. 이것들이 국내에도 이미 여러분들이 방문하시는 백화점, 자동차 매장들에 가면 실제 아직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한국이 이제 막 도입이 되고 있고, 영국에 가시면 영국 공항의 면세점 이런 데들은 실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제가 오늘은 뭐 고객들의 명들은 못 안 가져왔지만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매장에 들어갔을 때 그 매장 점원이, 보통 요즘에 보면 왜 모든 리테일들이 멤버십 카드를 주고 들어갈 때 뭔가 찍고 들어가게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은 내가 누군지에 대한 식별 작업은 최소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들어갔을 때 저 고객들에 대한 이력은 당연히 뜨는 것이고, 그 고객이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 이 고객님 사이즈에 맞는 이런 것들이 재고가 지금 나는 없지만 옆 점포에 있나 없나, 어디 가서 내가 이거를 소싱을 해서 갖다 주는데 얼마나 걸리나, 그리고 오늘 내 매장의 매출이 이 정도인데 오늘은 빠진 거, 마치 우리가 마트에 저녁 늦게 가면 신선식품 막 떨이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디스카운트들을 이 점장이 알아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실시간으로 매장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고객의 인터랙티브하게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고객이 백화점에 들어왔을 때 어느 매장에 어느 제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가장 많은가에 대한, 그러면 시나리오는 그렇습니다. 그 점원은 태블릿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태블릿 가지고 있으면서 저 고객이 누군지 들어올 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왜 멤버십 가입하면 혜택을 주는 이유는 그 식별을 하기 위해서, 이 전제 작업은 식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전제가 깔려 있다는 그런 우리가 전제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어느 상품에 오래 머물렀고, 지난주에도 와갖고 저 사람은 저 상품에 오래 머물러 있다는, 저 사람은 지금 저거를 질러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끊임없이 해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러야 되는 순간 뭔가 한마디 던져주면 됩니다. 고객님, 요거 제가 오늘 그냥 20% 해드릴게요. 백화점 저는 몰랐는데, 저는 세일 때만 세일해주는 줄 알았더니 저 집사람하고 가면 세일 아닌데, 저 처음에 창피해서 혼났는데 갑자기 언니 그러지 말고 그냥 세일 가격으로 하자 그러면 해주더라고요. 양복 살 때. 전 몰랐었어요. 네. 안 해보신 분들은 해보셔야 되더라고요. 그게. 그 얘기하면 바로 구매가 되어지고, 이건 실제 국내 저희가 지금 프로젝트 하고 있는 백화점에 해봤던 거고, 또 하나는 면세점이나 쇼핑몰, 백화점은 같은 백화점 내니까 상관없지만, 내가 어떤 쇼핑몰을 지나가고 있을 때 여기를 지나가, 이 사람이 여기를 지나가고 있네라고 파악해서 그 사람의 모바일폰에다가 푸시로 여기 잠깐 들어오시면 오늘 뭐 이런 게 있어요라고 하는 근접성 광고를 해줍니다. 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장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뭔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액티비티를 주고, 또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질릴까 말까 혼자 머릿속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얘가 귀신같이 알아서 나한테 접근을 해서 다른 고객님들 안 드리는 고객님들한테 오늘 특별히 20% 아니면 요거 하시면 요거 뭐 하나 더 드릴게요. 뭐 이런 오퍼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매장에 들어왔을 때 그 매장 관리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고나 자기의 그 오늘의 판매 현황 같은 데이터를 참조하고, 그 고객에 있는 그 고객 데이터 그리고 그 고객의 위치들을 판단을 해서 그 고객에게 맞는 대화를 던지는, 무조건 들어갔는데 고객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 이게 아니라, 고객님 요거 요런 상품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죠. 이분이 지난주에 와서 요 상품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고, 한 달 전에는 와서 요 상품 앞에서 계속 머물러져 있었고, 하다 보니 지난 가을에 요 코트, 프렌치 코트 앞에서 계속 만지작거렸는데 요번에 또 왔어. 그럼 이 양반은 무조건 질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러면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쌓여야지 그런 액티비티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고객 경험, 매장에 이미 되어져 있는 포스 시스템, 재고 시스템,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모바일 내가 가지고 있는 회원정보 혹은 내가 이쪽에 가지고 있는 그 멤버십, 모든 정보들이 다 있어야 되고,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트래킹이 돼야지고, 이러한 모든 기술적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돼. 이걸 누가 할 겁니까? 누군가는 하겠죠. 기업 내에는 이거 하자고 사람을 뽑았으니까. 하지만 이거를 얼마만큼 쉽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게 관건이고, 그러면 이것도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가, 누가 빨리 하느냐가 결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여기 와서 훌륭한 강연을 했던 분 명단을 보니까 그 퓨처로봇 4차 산업 해갖고 한번 그 퓨처로봇의 송세경 대표님께서 강연하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퓨처로봇이 그 종사하고 있는 분야, 지금 LG전자도 공항에 가시면 볼 수 있는 로봇, 그것들을 서비스 로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들에 대한 또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보시면 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2014년도에 2025년까지 67빌리언의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했는데, 바로 1년 뒤에 그 시장이 87빌리언까지 올라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도 세력들은 국방이나 인더스트리의 산업용 로봇이 아니라 커머셜 로봇, 컨슈머 로봇들, 요즘 뭐 드론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조그만 뭐 하다못해 뭐 집에 청소 로봇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 로봇들이 시장을 리딩해 나갈 것이고, 이 로봇들이 가지고
인공지능에 대한 시장도 이렇게 커지는데 굉장히 커지는 거죠. 나중에 뭐 장편 드릴 거니까 제가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여기에 60% 정도의 비즈니스 모델, 결국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을 구현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지털 스토어라고 하는 개념도 결국 센서 같은, 내가 어디 갔을 때 위치 센서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저유소 저런 화재 사건처럼 온도 센서가 있어야 되고, 내가 집에 뭐 요즘에 이제 날씨 갑자기 추워졌을 때 내가 굳이 집에 난방을 가동 안 하더라도 난방 센서가 알아서 그런 것들을 컨트롤해주고, 이런 센서들 가지고 하는 그 IoT, 결국 이 센서들은 굉장히 조그만 센서들인데 이 센서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몸에 붙이는 패치 센서들도 요즘에 이제 병원 가시면 뭐 심장 질환 있으신 분들 요즘에 이제 센서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하고 연동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백엔드로 보내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결국 데이터입니다. 이런 센서들이 데이터들을 제너레이션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어마어마한 데이터죠. 우리가 한번 가서 물건 구매하고 뭐 한 라인이 아니라 막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에서 뭐 굉장히 많은 그 정보들이 만약에 센서가 있다면 제가 움직이는 것들 데이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까 데이터가 문제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런 로봇 시장에서는 결국 로봇 시장을 선도하는 부분들은 스마트 콜라보레이션 로봇, 사람과 더불어서 뭔가의 일을 하는 로봇 시장이 커질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 로봇들에 대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거는 결국 뒷단에 클라우드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